저기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 우려를 해소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동안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오후에 교과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력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유학계제를 시행하기 전하고 자유학계제를 시작한 후에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확실하게 줄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동부중학교를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학력 미달자는 전혀 없어지고 수학 우수자가 13%에서 33%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20번에 걸쳐서 그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바쁘면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요. 왜 남 질문에 떠들어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계획은 무엇이에요? 답변하세요. 왜 떠들어요? 아니, 우리당이 제일당 안 해.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어. 정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눈이 없습니까? 내가 제지하는 거 보셨잖아요. 무슨 제지랍니까? 공평하게 회의를 좀 운영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뭘 되나? 아니, 도대체 이렇게 소리를 치고 회담하는 가만히 있고 말이죠. 공정하게 좀 회의 좀 진행하세요, 좀. 원내 대표가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좀 참다 나온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누가 부끄러운 줄 아네. 협파적으로 오자고 말이야. 의장이 공정해야지. 이런 의장이 어딨어요? 편향적으로 평가적으로 말이야. 가만히 있어. 나 참다 나오고 여기서 아직까지 오는 거 아니야?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네. 들어가세요. 여야 의원 여러분, 대정부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해 주세요. 저 교육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행복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하에 6대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교육개혁과제는 이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 재정개혁,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뭐 50%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그 인력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졸 취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졸 취업을 통해서 우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학습 병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진학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사이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이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학생이 일주일 동안에 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틀은 직접 기업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미 취업에 대한 그러한 그 불안이 없이 안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학생이 졸업하면 별도의 어떤 그 기업에서의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기업이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6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에는 200개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취업 후진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우리가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미래 직업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노후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에 비추어서 매우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은 주로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어떤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이제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라임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히 이공계 인력을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분야들이 서로 학문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미래 어떤 그 학문 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같은 그러한 것으로 특화된 프라임 사업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체능 관련된 프라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6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이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방교육의 재정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그 불용이나 이월이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재정이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교육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예체능과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더 확대하고 기숙사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직업을 많이 갖는, 그래서 인문계로 다 비율이 높은 것을 좀, 아까 유럽은 40%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여가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위안부 한일 간에 잘 지금 약정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뭔가 잘 내용을 몰라요. 그 위안부 한일 관계 지금 협약한 거라든지 지금 우리 천안 망향의 동상으로 그런 추모비라든지 이런 진행 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사항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도 들으셔서 과거에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을 마이크 좀 대싹 대세요.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 이후 24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걸렸고 한일 합의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서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93년 고노 다마에 이어서 95년 무라야마 다마 이후까지 실제로 일본은 다마를 통해서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 이행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5년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물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충원은 했지만 실제로 민간의 모금회를 통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이러한 한일 합의 이런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양국 간에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을 위배한다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헌법재판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8월 30일 정부 헌재 판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기본권을 정부가 자기를 하지 않으면은 위안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된다고 했고 또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은 매우 절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일 양국의 위안부 관련한 피해에 대한 협상 요구가 위안부 관련한 단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11년부터 양국의 협상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부 소송 양국에 관한 양국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결국 2011년에는 일본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12년에 일본 외무성 차관 사사의 게니치로가 협상안을 들고 왔지만 그마저 결렬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재 판결 이후 현 정부에 들어서도 2013년부터도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2014년부터는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로 10여 차례 동안 한일 양국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여 차례 피해자의 의견을 물었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청취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재반 여건을 도출을 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한일 합의는
상대가 있는 어떤 제약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면담을 해보면은 또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이 합의가 실제로 여성부 어려운 장관. 상황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하세요. 지금 차정이 가까워졌습니다마는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하여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사정이 넘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의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의원 발언을 계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누가 협의를 했어요? 의장님, 잠깐만요. 국회법 77조에 그래가지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의장님. 국회법 77조 갖고 와봐. 잠깐 보시고. 나를 궁금하던 바가 없어요. 국회 선거법 이후에 의장이 이런 식으로 직권으로 남치기해서 개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는 협의 통보도 못 받았고 국회 날치기예요. 이걸 보고 갔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지역적인 가수라고. 헌장사에 지역적인 어점을 놔뒀어요. 국회법도 어기는 의장이. 국회법도 어기는 의장이 뭐냐고. 헌장사의 지역적인 오점을 남기는 의회주의를 발산시키는 독재자 날치기 의장입니다.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세균은 범죄자다. 수석부 대표 여기 받은 바 있어. 누가 국회법을 지켜서 가자. 완전 상위 날치기입니다, 여러분. 국회법을 지켜요. 합의를 지키라고요. 계속 말씀해. 아무리 상위 날치기라고. 자, 국무위원 여러분께 개의 안 하지. 국무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석은 어제 12시부로 출석 의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왜 그런 식으로 해? 문서도 안 보고 말 상대를 안 했는데. 아니라고 주는 걸 내가 헌장사가 이런 적이 없어요. 완전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안 돼. 이런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날치기 국제 이런 교육법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금 자, 이제 나 지금 3분 남았어요. 나 지금 3분 남았어요. 부장님,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세균 부장님,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국민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네? 부장님이 오늘부터 정세균 의원은 인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도 안 밟고 국회도 무시하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장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수용권 사무총장님과 정세균 국회의원을 잘 비판했어요. 수용권 사무총장 법도 무시하고 정세균 국회의원 법률대하세요. 다 무시하는 우리 부장님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사과하세요. 정세균 수용권 사무총장이 정세균 회장님 법률대 하세요. 높이 남겨요. 높이 남겨요. 저는 정말 수용권 사무총장이 정세균 회장님 정말 존경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우세요? 자, 제가 국무위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무위원들의 출석일은 어제 12시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만 하지 마시고 국회법이나 똑바로 읽어보시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세련되게 모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국내에 가고 여러분 이러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대로 잘하세요. 제대로. 민주주의 파괴한 정세균 민주주의가 무슨 개념이냐. 민정당원 상실한 정세균은 사퇴하라. 물러나시죠. 누가 부끄러워해? 헤이즈네. 앞으로 역사에 이 얘기를 누구한테 기록될 것입니다. 질서가 좀 잡힐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경찰 고개를 위해 문제 바꾸신 거예요. 문제 바꾸신 거니까 이제 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주세요. 순서대로. 이거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려도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뭐 의사일정까지 다 만들어 바꾸시려고 그래요. 의사들을 바꾸고 협의도 없이 자, 국회법 의사 일정의 안전치료 변경도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대정부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해 주세요. 네, 저 교육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행복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하에 6대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교육개혁과제는 이제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 재정 개혁,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뭐 50%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그 인력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졸 취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졸 취업을 통해서 우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학습 병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진학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 사이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학생이 일주일 동안에 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틀은 직접 기업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취업이 된 상태에서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미 취업에 대한 그러한 그 불안이 없이 안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학생이 졸업하면 별도의 어떤 그 기업에서의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기업이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6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내년에는 200개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취업 후진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우리가 미래의 직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미래 직업 수요에 대한 대비를 하고 노후에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것에 비추어서 매우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은 주로 이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어떤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이제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라임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히 이공계 인력을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분야들이 서로 학문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미래 어떤 그 학문 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같은 그러한 것으로 특화된 프라임 사업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체능 관련된 프라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6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교육재정개혁은 이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방교육의 재정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그 불용이나 이월이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교육 재정이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교육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예체능과 실업계 고등학교,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 더 확대하고 기숙사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직업을 많이 갖는 그래서 인문계로 다 비율이 높은 것을 좀 아까 유럽은 40%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여가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위안부 한일 간에 잘 지금 약정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뭔가 잘 내용을 몰라요. 그 위안부 한일 관계 지금 협약한 거라든지 지금 우리 천안 망향의 동상으로 그런 추모비라든지 이런 진행 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사항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도 들으셔서 과거에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을 마이크 좀 배싹대세요.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최초의 증언 이후 24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걸렸고 한일 합의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서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93년 고노다마에 이어서 95년 무라야마 다마 이후까지 실제로 일본은 다마를 통해서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인 책임 이행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5년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실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고 물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충원은 했지만 실제로 민간의 모금을 통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이러한 한일 합의 이런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양국 간에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을 위배한다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의 헌법재판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8월 30일 정부 헌재 판결에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기본권을 정부가 자기를 하지 않으면은 위안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된다고 했고 또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은 매우 절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일 양국의 위안부 관련한 피해에 대한 협상 요구가 위안부 관련한 단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2011년부터 양국의 협상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부 소송 양국에 관한 양국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결국 2011년에는 일본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12년에 일본 외무성 차관 사사의 게니치로가 협상안을 들고 왔지만 그마저 결렬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헌재 판결 이후
현 정부에 들어서도 2013년부터도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2014년부터는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로 10여 차례 동안 한일 양국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 우려를 해소해야 되는데 정부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동안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오후에 교과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력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유학계제를 시행하기 전하고 자유학계제를 시작한 후에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확실하게 줄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자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동부중학교를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학력 미달자는 전혀 없어지고 수학 우수자가 13%에서 33%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20번에 걸쳐서 그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바쁘면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요. 왜 남 질문에 떠들어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계획은 무엇이에요? 답변하세요. 왜 떠들어요? 아니 우리 안에 제일도 안 해. 여기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정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눈이 없습니까? 내가 제지하는 거 보셨잖아요. 무슨 제지랍니까? 공평하게 대우를 좀 운영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뭘 아니 도대체 이렇게 소리를 치면 대답하는 건 가만히 있고 말이죠. 공정하게 좀 회의 좀 진행하세요 좀. 원내 대표가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나온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누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협파적으로 보자고 말이야. 의장이 공정해야지. 이런 의장이 어딨어요? 편향적으로 평가적으로 말이야. 가만히 있어. 아니, 나 잠깐 여기서 아직까지 오는 거 아니야?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네. 는 20여 차례 피해자의 의견을 물었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청취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재반 여건을 도출을 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한일 합의는 상대가 있는 어떤 제약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면담을 해보면은
또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이 합의가 실제로 여순부 어려운 장관. 상황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하세요. 지금 차정이 가까워졌습니다마는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하여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자정이 넘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의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의원, 발언을 계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누가 협의를 했어요? 의장님, 잠깐만요. 국회법 77조에 그래가지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의장님. 국회법 77조 갖고 와봐. 나를 통보받은 바가 없어요. 국회 선거법 이후에 의장이 이런 식으로 직권으로 남치게 해서 개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의장 협의 통보도 못 받았고 국회 날치기예요. 이런 거로 갔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지역적인 줄 아시라고. 헌장사에 지역적인 거점을 놔뒀어요. 국회법도 어기는 의장이 국회법도 어기는 게 뭐냐고. 헌장사의 지역적인 거점을 남기는 의회주의를 말살시키는 독재자 날치기 의장입니다.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세균은 독재자다. 정세균은 수석부 대표 협의 받은 바 있어? 누가 국회법을 지켜서 가자.